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오늘은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 강의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란 아이들이 어떠한 목적이나 보상이 없어도 그 자체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기존의 보육과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것들을 주되게 운영하셨다면 지금의 보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육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보육과정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을 주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단순히 놀이만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것을 배워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단순히 놀이만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놀이를 찾아 나가고 그 안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향상이 되고 자기 효능감도 향상이 되게 되어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게 됩니다. 놀이가 단순히 반복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놀이 안에서 아이들은 규칙성을 발휘하고 또 그 놀이들이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놀이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다른 활동과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일과를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교사가 기존의 일괄적인 계획을 통해 아침에 등원을 하고 나서 오전 간식을 먹고 실내 놀이를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바깥 놀이를 한다는 등의 정해진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융통성 있는 일과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의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각 영역을 구성하셔서 아이들이 그 영역 안에서의 놀잇감이나 활동 자료만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놀이가 안정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보육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나 활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운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실의 구성 역시 언어 영역이나 신체 영역, 그리고 과학 영역, 수조적 영역, 역할 쌓기나 미술 음률 영역 등을 구성하셔서 그 영역에 적합한 교구나 놀잇감을 제공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제공된 놀잇감을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을 텐데요.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는 영역의 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휴식 영역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고 융합될 수 있도록 교사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영역에서 책을 가지고 놀이하던 친구들이 책으로 탑을 쌓아도 하나의 놀이라고 봐주시고 아이들의 놀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책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종이의 재질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쌓아야 잘 쌓아질 수 있는지 아이들은 조작하는데 또 많은 발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는 적절히 개입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영역에서 스카프와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역할 쌓기에 가서 공룡알을 낳았어요 라는 주제로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면 신체 영역에서 놀이하는 교구를 역할 쌓기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 여기에서 공룡 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공룡은 알을 낳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 공룡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아이들의 탐구심을 더욱더 자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역을 구성하실 때에도 선생님들이 기존에 계획하셨던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주에 흥미를 보이는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흥미 영역을 위주로 구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영역의 구성을
교사가 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유자재로 바뀌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의 공간이나 놀이의 활동 자료, 또 놀이를 하는 시간 등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 대한 내용도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강한 친구들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안전적인 내용, 또 기본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기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서 본인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즐거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무엇을 흥미로 보이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재미있어 하는지, 또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고르게 잘 탐구하시고 개별적인 차이도 충분히 수용하셔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충분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